요즘 TV를 켜면 인터넷을 열면 이런 광고들이 넘쳐납니다. 이것만 먹으면 20년 젊어집니다. 노화의 시계를 되돌리는 기적의 성분. 하버드 교수도 매일 먹는 영양제. 그리고 가격은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 심하면 50만 원. 과연 이 영양제들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시니어 어르신들이 드셔도 안전할까요? 아니면 혹시 위험한 건 아닐까요? 2026년 현재 항노화 영양제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NMN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조화제약, 동화제약 등 국내 대형 제약사들도 앞다퉈 출시하고 있고 약국에서도 쉽게 구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런 경고도 있습니다. 암이 있는 분들은 NMN을 드시면 안 됩니다. 갑상선 질환이 있는 분들도 주의하세요. 아직 장기 임상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NMN은 흥미로운 연구 분야이지만 아직은 장기 데이터와 표준화된 결론이 더 필요하다고. 오늘 이 영상 하나로 NMN이 무엇인지, 효과의 진실은 무엇인지, 시니어에게 안전한지, 그리고 돈 들이지 않고도 노화를 늦추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진짜 방법까지 완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NMN을 이해하려면 먼저 NAD 플러스를 알아야 합니다. NAD 플러스, 프로스면 니코틴 아마이드, 아데닌, 다이뉴클레오타이드. 어렵게 들리지만 핵심은 간단합니다. NAD 플러스는 우리 몸 모든 세포 안에 존재하는 에너지와 생명의 핵심 물질입니다. 쉽게 비유하면 NAD 플러스는 세포 안의 배터리 충전기입니다. 우리가 먹은 음식이 에너지로 전환될 때 반드시 NAD 플러스가 필요합니다. NAD 플러스가 없으면 세포는 에너지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런데 NAD 플러스는 나이가 들면서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20대와 비교했을 때 50대가 되면 NAD 플러스 수치가 약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70대가 되면 20대의 4분의 1 수준까지 감소한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NAD 플러스가 줄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세포 에너지 생산이 줄어들면서 피로감이 커집니다.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떨어지면서 근육이 약해집니다. DNA 손상을 복구하는 기능이 저하됩니다. 염증이 늘고 면역이 떨어지며 노화가 빨라집니다. 반대로 NAD 플러스를 충분히 유지하면 어떨까요? 세포 에너지가 회복되고 시르투인이라는 장수 유전자가 활성화됩니다. 시르투인은 DNA를 복구하고 염증을 억제하며 노화 속도를 늦추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NAD 플러스를 항노화의 핵심 물질로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NMN은 무엇일까요? NMN은 니코틴 아마이드 모노뉴클레오타이드의 약자입니다. 쉽게 말해 NAD 플러스를 만드는 원료, 전구체입니다. 마치 빵을 만들려면 밀가루가 필요한 것처럼 NAD 플러스를 만들려면 NMN이 필요합니다. NAD 플러스 자체를 먹으면 되지 않느냐고요? 좋은 질문입니다. NAD 플러스는 분자 크기가 커서 입으로 먹으면 장에서 소화되어 버립니다. 세포 안으로 직접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 작은 전구체인 NMN 형태로 섭취해서 세포 안에서 NAD 플러스로 전환시키는 방법을 씁니다. NMN은 자연식품에도 소량 들어 있습니다. 브로콜리, 양배추, 오이, 아보카도, 토마토에 극소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음식으로는 충분한 양을 섭취하기 어려워서 영양제 형태로 농축해서 복용하는 방식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2013년 하버드 의대 데이비드 싱클레어 교수가 생쥐 실험에서 NMN 투여 후 노화 지표가 개선되었다는 연구를 발표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인체 임상 연구들도 진행되었습니다. 2021년 일본 와세다 대학 연구에서는 건강한 중장년 남성에게 NMN을 12주 투여한 결과 혈중 NAD 플러스 수치가 상승하고 근육 인슐린 민감성이 개선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2025년 네이처 메타볼리즘 저널에 게재된 연구에서는 NMN과 NR이 14일 복용 후 혈중 NAD 플러스 수치를 유의미하게 높였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NMN에 대한 기대가 크지만 동시에 반드시 알아야 할 현실도 있습니다. 첫 번째 현실, 아직 인체 장기 임상 데이터가 부족합니다. 지금까지의 인체 연구 대부분은
참여자 수가 적고 기간이 짧습니다. 대부분 3개월에서 6개월 단기 연구입니다. 동물 실험 결과가 인간에게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매일경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에서도 장기 데이터와 표준화된 결론이 더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현실, 암 환자, 종양 의심자는 복용에 주의해야 합니다. NMN은 세포 에너지를 높이고 세포 증식을 촉진합니다. 이것이 정상 세포에는 이롭지만 암 세포에게도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현재 암이 있거나 종양이 의심되는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 후 복용 여부를 결정하세요. 세 번째 현실, 갑상선 질환이 있는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부 사례에서 NMN 복용 후 갑상선 기능에 변화가 생겼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갑상선 질환이 있으시거나 치료 중인 분들은 복용 전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네 번째 현실, 개인차가 큽니다. 효과를 뚜렷하게 느끼는 분도 있고 전혀 차이를 못 느끼는 분도 있습니다. 유전적 차이, 기저 건강 상태, 생활 습관에 따라 반응이 다릅니다. 다섯 번째 현실, 비용 대비 효과를 따져야 합니다. 한 달 복용 비용이 최소 5만 원에서 30만 원 이상입니다. 과학적으로 검증된 생활 습관 개선이 NMN보다 훨씬 강력하고 확실한 항노화 효과를 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영양제의 모든 것을 걸기 전에 먼저 생활 습관부터 바꾸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래도 NMN을 복용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안전할까요? 첫 번째, 용량입니다. 현재까지 연구에서 사용된 인체 복용량은 하루 125mg에서 500mg 사이입니다. 처음 시작하신다면 125mg에서 250mg으로 낮게 시작해서 몸의 반응을 보면서 조절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복용 시간입니다. 아침 식후 복용을 권장합니다. NMN이 세포에너지 대사를 활성화하기 때문에 저녁 늦게 드시면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제품 선택 기준입니다. 효모 발효 유래 원료인지 확인하세요. 함량이 정확하게 표기된 제품을 고르세요. 첨가물이 적고 원료가 단순한 것이 좋습니다. 국내식품의약품안전처 인증 제품인지도 확인하세요. 네 번째, 함께 먹으면 좋은 성분입니다. 전문가들은 NMN 흡수와 효과를 높이기 위해 비타민 B3, 레스베라트롤, TMG와 함께 복용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합이 복잡할수록 상호작용 위험도 있으니 처음에는 단독으로 시작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다섯 번째, 절대 복용하면 안 되는 경우입니다. 현재 암 치료 중인 분, 종양이 있거나 의심되는 분, 갑상선 질환 치료 중인 분, 임신 또는 수유 중인 분, 면역 억제제를 복용 중인 분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결정하세요. 영양제는 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몸에 영향을 주는 물질입니다. 특히 여러 만성질환을 가지고 계신 어르신들은 새로운 영양제를 시작하기 전에 담당 의사에게 꼭 알려주세요. NMN 외에도 많이 알려진 항노화 영양제들이 있습니다. 하나씩 정직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레스베라트롤입니다. 저포도주, 포도껍질, 블루베리에 들어있는 폴리페놀 성분입니다. 시르투인 장수 유전자를 활성화한다고 알려졌습니다. 싱클레어 교수가 NMN과 함께 복용하는 성분으로도 유명합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레스베라트롤은 간헐적 단식과 비슷한 효과를 준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흡수율이 낮고 대용량이 필요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대규모 인체 임상에서 측적인 효과가 확인되지 않아 현재는 기대보다 신중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코엔자임 Q10입니다. 세포 에너지 생산 과정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강력한 항산화제로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체내 생산이 줄어드는 성분으로 특히 스타틴 계열 고지혈증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CoQ10이 더 줄어들 수 있어 보충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알파리포산입니다. 수용성과 지용성 모두에서 작용하는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혈당 조절, 신경 보호, 피부 노화 억제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당뇨성 신경병증에는 일부 국가에서 치료제로도 사용됩니다. 혈당 저하 효과가 있으므로 당뇨약 복용자는 의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피세틴입니다. 딸기, 사과, 양파 등에 들어있는 폴리페놀입니다. 노화세포, 즉 좀비세포를 제거하는 세놀리틱 효과가 동물 연구에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인체 임상 데이터는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다섯 번째, 비타민 D입니다. 이것은 항노화 영양제 중 가장 과학적 근거가 탄탄합니다. 면역 기능, 뼈 건강, 근육 기능, 심혈관 건강, 인지 기능에 모두 관여합니다. 우리나라 60대 이상의 상당수가 비타민 D 부족 상태입니다. 혈액 검사로 수치를 확인하고 부족하다면 보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파트입니다. 수십만 원짜리 영양제보다 훨씬 강력한 항노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돈이 들지 않거나 아주 적게 듭니다. 과학적으로 가장 확실하게 입증된 노화 억제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과 칼로리 제한입니다. 시사저널 의학 칼럼에 따르면 지금까지 노화를 지연시키는 방법 중 과학적으로 가장 확실하게 입증된 것은 소식입니다. 하루 섭취 열량을 약 25% 줄였을 때 혈압, 염증 수치, 인슐린 저항성이 모두 개선되었습니다. 매 끼니 80%만 드세요. 배가 부르기 직전에 젓가락을 내려놓는 습관, 이것 하나가 수십만 원짜리 영양제보다 더 강력한 항노화 효과를 냅니다. 두 번째, 간헐적 단식입니다. 하루 16시간 공복을 유지하는 16대 8 방식이 가장 대중적입니다. 공복 상태가 되면 오토파지, 즉 세포 자가 청소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손상된 단백질과 노화세포를 청소하고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회복됩니다. 단, 소화 기능이 약하거나 체중이 너무 적으신 어르신들은 무리한 단식보다는 소식 위주로 접근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 번째,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운동은 NAD 플러스 수치를 자연적으로 높입니다. 유산소 운동은 미토콘드리아를 늘리고 기능을 강화합니다. 근력 운동은 근육을 유지하고 인슐린 감수성을 높입니다. 운동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천연 항노화제입니다. 저속 노화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노화를 완전히 멈출 수는 없지만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저속 노화를 위한 식단, 과학이 인정한 먹거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혈당 스파이크를 줄이는 식사입니다.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내리면 세포에 산화 스트레스가 가해지고 염증이 늘고 노화가 빨라집니다. 흰쌀밥 대신 현미밥, 잡곡밥을 드시고 채소를 먼저 드신 후 단백질, 그 다음 탄수화물 순서로 드세요. 두 번째, 항산화 식품을 충분히 드세요. 블루베리, 아로니아, 포도, 브로콜리, 시금치에 풍부한 안토시아닌, 루테인, 설포라판 등의 폴리페놀 성분이 세포 산화 손상을 막고 노화를 늦춥니다. 세 번째, 단백질을 충분히 드세요. 나이 들수록 근육이 줄어드는 근감소증이 노화를 빠르게 합니다. 매 끼니 생선, 두부, 달걀, 닭가슴살 등으로 단백질을 충분히 보충하는 것이 근육을 지키고 노화를 늦추는 핵심입니다. 네 번째, 올리브 오일과 견과류입니다.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올리브 오일과 호두, 아몬드 등 견과류는 세포막 건강을 유지하고 염증을 줄입니다. 다섯 번째, 발효식품입니다. 김치, 된장, 청국장은 장내 유익균을 키우고 장 건강을 지킵니다. 장 건강은 면역, 뇌 건강, 노화 속도와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피해야 할 것들도 있습니다. 초가공 식품, 액상 과당이 들어간 음료, 트랜스 지방이 든 과자와 패스트푸드. 이것들은 세포염증을 키우고 노화를 가속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저속 노화 생활 습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충분한 수면입니다. 수면 중에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고 뇌의 독소가 청소되며 세포가 복구됩니다.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의 수면은 어떤 항노화 영양제보다도 강력한 세포 회복 효과를 냅니다. 두 번째,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텔로미어를 짧게 만듭니다. 텔로미어는 세포 끝에 있는 보호 구조로 짧아질수록 세포 노화가 빨라집니다. 명상, 복식 호흡, 산책, 취미 활동으로 스트레스를 일상에서 관리하세요. 세 번째, 햇볕을 쬐세요. 하루 15분에서 30분 햇볕을 맞으면 비타민 D가 합성되고 세로토닌이 분비되며 수면 리듬이 안정됩니다. 실내에만 계시는 어르신들은 비타민 D 부족이 되기 쉬우니 의식적으로 외출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네 번째,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세요.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에 따르면 80년 이상의 추적 결과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 사는 가장 큰 예측 인자는
좋은 인간관계였습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의 따뜻한 연결이 뇌 건강과 노화 속도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다섯 번째, 뇌를 자극하세요. 새로운 것을 배우고 책을 읽고 글을 쓰고 퍼즐이나 바둑처럼 생각을 자극하는 활동이 신경 가소성을 유지하고 인지 노화를 늦춥니다. 여섯 번째, 담배를 끊고 술을 줄이세요. 흡연은 텔로미어를 직접 손상시키고 세포 노화를 극적으로 빠르게 합니다. 과음은 간세포를 손상시키고 뇌를 노화시키며 면역을 떨어뜨립니다. 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영양제에 대한 현명한 접근법입니다. 첫 번째 원칙, 기본을 먼저 채우세요. 식사를 불규칙하게 드시고 운동을 안 하시고 잠을 못 주무시면서 비싼 영양제를 드셔도 효과가 없습니다. 기초 생활 습관이 탄탄할 때 영양제가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원칙, 결핍된 것을 보충하세요. 혈액 검사를 통해 비타민 D, 비타민 B12, 철분, 아연, 마그네슘이 부족한지 먼저 확인하세요. 결핍을 채우는 것이 고가의 항노화 영양제보다 훨씬 확실한 효과를 냅니다. 세 번째 원칙, 과학적 근거를 확인하세요. 광고가 아닌 실제 임상 연구 결과를 확인하세요. 동물 실험 결과만 있는 성분과 인체 임상이 여러 번 진행된 성분은 다릅니다. 의사나 약사에게 물어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네 번째 원칙, 복용 중인 약과 상호작용을 확인하세요. 특히 혈압약, 당뇨약, 혈액응고제, 항암제를 드시는 분들은 영양제가 약의 효과를 강하게 하거나 약하게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영양제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처방의사에게 알리세요. 다섯 번째 원칙, 만병통치는 없습니다. 이것 하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광고는 거의 예외 없이 과장입니다. 우리 몸은 수십 가지 영양소가 균형을 이루면서 작동합니다. 한 가지 성분에 의존하기보다 균형 잡힌 식단과 생활 습관이 답입니다. 오늘 우리는 NMN부터 항노화 영양제의 진실, 그리고 저속 노화의 실천법까지 함께 공부했습니다. NMN은 흥미롭고 가능성 있는 성분입니다. 하지만 아직 장기 임상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고 암이나 갑상선 질환이 있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면 과학이 수십 년 동안 반복적으로 증명한 것이 있습니다. 소식하고 채소와 단백질을 챙겨 드시고 매일 30분을 걷고 7시간을 주무시고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으면 노화는 분명히 늦춰집니다. 이것이 수십만 원짜리 영양제보다 훨씬 강력하고 훨씬 안전하며 훨씬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 배운 것 중 딱 하나만 고르신다면 저는 이것을 권합니다. 오늘 저녁 식사 평소보다 조금 덜 드세요. 80%만 드시고 젓가락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식후에 10분만 걸어보세요. 이 두 가지만으로도 여러분의 세포는 오늘부터 달라집니다. 비싼 영양제 없이도 여러분은 이미 저속 노화를 시작하신 겁니다. 다음 편에서도 시니어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진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